안녕하세요. 토마토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리테일 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포스 사용법 전반에 대한 교육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 솔루션을 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버튼들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영업 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 일자를 확인하고 영업 일자를 선택해서 영업 개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 개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스터 다운로드와 위의 식품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버튼이 활성화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영업 일자를 기준으로 여러 정산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출력하실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업 종료를 누르게 되면 마감입금 시제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정산 처리가 진행됩니다. 5번의 원격 지원 바로가기 버튼은 CS 센터로 연락을 주셨을 때 원격 요청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CS 센터 쪽에서 원격을 연결하고 원활한 CS 대응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6번의 마스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마스터와 백업 마스터, 포스 프로그램, 위의 상품 목록 다운로드가 진행 가능합니다. 7번의 매출 재송신을 누르시게 되면 매출 재송신, 백업 매출 재송신, 포스 로그 업로드가 있습니다. 포스 로그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었던 영업 일자를 선정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일자에 대한 모든 시스템 로그가 저희 리테일 앤 인사이트 개발팀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와 재시작, 시스템 종료와 재시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프로그램 종료와 재시작은 토마토 포스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시스템 종료와 재시작은 포스의 전원 자체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개시를 하고 판매 등록을 눌러서 판매 대기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대기 화면에서 사용자 공통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좌측 상단 11시 방향에 토마토 포스 로고의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포스 로고를 누르게 되면 키보드 타입으로 사용할 것인지 터치 타입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터치 타입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실수로 좌측 상단의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기능 키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시게 되고 많은 양의 CS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보시게 되는 매장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장의 코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포스의 숫자 그리고 M은 해당 포스가 몇 번 포스인지 그리고 M이 붙어 있으면 이 포스가 메인 포스다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때 M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 해당 포스는 메인 포스가 아닌 일반 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 번호는 현재까지 발생된 거래 번호를 알려주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계산원은 로그인한 캐셔의 아이디를 뜻하게 됩니다. 가로 열고 보이는 숫자는 해당 계산원 아이디의 정산 차수를 의미합니다. 좀 더 오른쪽에 영업 일자와 그리고 현재 일시 그리고 시간까지 나오게 되며 영업 일자를 누르게 되면 간이 매출 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간이 매출 조회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ERP의 블라인드 정산이라는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게 된 아이콘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콘은 보류를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보류 키를 누르게 되시면 현재 보류되어 있는 목록들이 뜨고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류의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팝업 아이콘의 숫자 역시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트럭 모양 아이콘은 현재 배달이 나가 있는 현황을 알려주고 이것에 대한 착불 배달 입금 내역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게 되는 핸드폰 아이콘은 토마토 커머스 앱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는 아이콘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누르시기 전에 앱 주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앱에서 들어온 주문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 버튼을 눌러서 출고 처리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X표가 펴져 있는 것은 영수증을 자동으로 출력할 것인지 출력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최초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값으로는 영수증 자동 출력하지 않음 이렇게 빨간색 X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버튼을 눌러서 영수증이 자동 출력되게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ON 버튼은 현재 인터넷과 클라우드와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흰색 ON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노란색 OFF라고 뜨면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빨간색 OFF가 뜨게 되면 인터넷과의 통신이 단절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 방향 우측 하단에 지금 보시게 되는 2022년 1월 3일을 누르시게 되면 포스를 최소화하는 기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좌측 하단에 포스가 화면이 최소화되고 다시 더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포스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실수로 터치를 잘못했을 경우에 화면이 없어졌다 라는 실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 화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량 변경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량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량이 일씩 증가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수량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수량이 내가 입력한 숫자만큼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 취소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 눌렀을 경우에는 복원시키게 됩니다. 전체 취소는 해당 거래 자체를 취소하며 다시 판매 대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정 취소를 누르게 되면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취소가 진행되고 전체 취소를 누르게 되면 해당 거래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는 기타 그 밖의 외적인 모든 기능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게 된 화면입니다. 가격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변경 버튼을 누르고 해당 상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변경을 원하시는지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숫자를 먼저 입력하고 가격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반영이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품을 한 번의 거래에 한해서만 가격을 변경할 것인지 전체 앞으로 발생할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격을 변경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ERP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품 할인은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할인을 진행하는 기능이며 퍼센테이지로 할 것인지 금액으로 할인할 것인지 선택하시고 10%를 할인한다 라고 했을 땐 율로 두시고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한 가지의 상품이 10% 할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으로 할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변경하시고 원하는 금액만큼 입력 후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역시도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개 할인 기능은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가 아닌 해당 거래 전체에 대해서 할인을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율로 진행할 것인지 금액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거래 전체에 할인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거래를 보류하게 되고 판매 대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우측 상단에 보류 호출을 하시거나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진행하시면 해당 거래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엔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님이 건네는 돈을 입력해 주시고 현금 키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받은 금액과 거스름돈도 화면에 표출되어서 바로 잔돈을 계산하지 않고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역시도 동일하게 신용카드 키를 눌러주시면 결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수기 승인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기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승인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입력하지 않은 채로 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버튼을 눌러주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복합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3,9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라고 가정하면 3,900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결제 수단에 맞게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손님께서 갑작스럽게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했으나 현금이 아닌 전액을 카드로 결제해달라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전체 취소를 하시거나 지정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제 거래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앞전에 받았었던 현금을 0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을 넣고 현금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취소 또는 지정 취소 역시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합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결제 수단에서 얼마를 받는지,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는지 선택하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할 것인지 해당 수단에 맞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행이 완료됩니다. 이때 상품권 사용 역시도 동일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상품권으로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를 할 것인지 입력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버튼을 누르고 해당 고객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객명이 등록하게 되면 좌측 화면 하단에 위치하게 되며 고객명을 눌렀을 때 해당 고객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포인트나 전화번호, 외상 잔액, 한도, 잔동 적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당 회원이 어떤 그룹에 있는지, 주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만일 고객이 포인트를 원하실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를 몇 원 단위로 최소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 몇 원부터 포인트 결제가 되게 할 것인지는 ERP의 옵션 설정에서 매장의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결제 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현금을 누르게 되면
고객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완료되면서 거래가 종료됩니다. 이때 고객 키를 먼저 눌러서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닌 먼저 고객의 전화번호를 만들고 고객 키를 눌러주셔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판매 대기 화면에서 영수증 조회, 가격 조회, 반품, 배달, 재출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수증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거래가 발생했었던 모든 영수증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상품 거래에 대해서 반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품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때 재매출을 위해서 상품을 복원하시겠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를 누르시게 되는데, 복원을 원하실 때는 예를 눌러주시면 해당 거래가 다시 복원되게 됩니다. 이때 수량을 변경하시거나 원하는 상품을 지정 취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 후에 다시 재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반품을 했을 때 복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반품만 완료되며 해당 거래가 복원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 예를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아니오를 눌러서 복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원거래를 찾아서 상품 복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그 거래를 복원시키게 됩니다. 이때 상품 복원에 대한 기능은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걸 누른다고 해서 결제가 발생하진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지만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배달입니다. 만약 고객이 선불 배달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선택하시고 배달 버튼을 눌러주시면 배달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결제 출력과 출력 버튼입니다. 결제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상품 내역 없이 결제 정보만 출력되게 되며, 출력을 누르게 되면 해당 영수증과 동일하게 다시 영수증이 재출력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현금 영수증, 고객 포인트, OK 캐시백은 거래하는 당시에 고객을 등록하지 못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손님이 뒤늦게 요청을 할 경우에 사후 적립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거래의 현금 영수증을 누르시게 되면 소득 공제인지 지출 증명인지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 개인 손님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 사업자 손님인 경우에는 지출 증빙을 눌러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객 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해당 거래를 찾고 등록을 원하는 고객을 조회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사후 적립이 완료되게 됩니다. OK 캐시백 역시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이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수증 조회에서 만일 그 고객이 포인트 적립을 했었더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고객을 조회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 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노출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반품을 원하는 거래를 찾으시고 반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일 고객이 그때 당시에 영수증도 지참하지 않았고 포인트 적립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수증 조회 조건 입력을 눌러주십니다. 이때 그 고객이 어떤 영업일자에 방문했는지, 몇 번 포스에서 계산을 했는지, 매출인지 배달인지, 다른 기타 등등인지, 몇 시에 매출을 발생했는지, 금액 구간대는 어느 구간이었는지,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조회 조건에 부합하는 영수증만 나오게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찾으시고 반품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반품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선불 배달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선불 배달이 아닌 전화주문인 착불 배달의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고객이 전화주문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착불 배달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품들을 입력하고 해당 고객을 등록한 후에 배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착불 배달 등록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때 배달 예상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 결제 수단은 현장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상 수단일 뿐 실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고객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배달 현황 아이콘에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배당 입금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배달 입금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ERP에서는 매출이 누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입금 처리를 하게 되는 순간에 매출이 귀속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착불 배달을 했을 경우에는 배달 입금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배달의 매출이 반영되지 않고 배달 입금을 했을 때만 ERP의 매출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입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게 됩니다. 배달 상품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결제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배달 상품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님께서 전만원을 배달 갔더니 빼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지정 취소를 누르고 입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량 변경 역시도 동일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변경 상품 없이 그대로 결제를 진행한다 라고 할 경우엔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 고객이 실제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했는지 현금인지 카드인지 복합 결제를 했는지 선택하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일 배달 입금 처리를 하지 않고 마감 정산을 진행했을 때는 배달 미수금으로 잡히게 되며 이길날 다시 계점 처리를 했을 때 배달 입금되지 않았다 라고 알림이 뜨면서 계속해서 해당 아이콘의 현황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감 정산하시기 전에 반드시 배달 입금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 조회 기능입니다. 가격 조회 버튼을 누르고 조회를 원하시는 상품을 스캔하시게 되면 해당 상품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품이 등록되지 않은 신상품을 스캔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긴급 등록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등록 상품을 스캔하시거나 0을 만들고 엔터를 눌러주셔도 동일하게 해당 팝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을 입력해 주시고 얼마에 매입하는지, 얼마에 판매하는지, 어떤 거래처로 지정할 것인지, 어떤 분류로 지정할 것인지 선택하고 면과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격 비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상품의 토마토 다른 매장에선 어떤 가격에 매입하고 어떤 가격에 판매를 하는지 조회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등록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상품의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격 비교를 원하실 경우에는 가격 비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 정보와 규모가 나타나게 되며 통상적으로 얼마에 매입하고 판매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력입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직전 거래에서 발생했었던 영수증을 재출력하게 됩니다. 환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돈통이 열리게 됩니다. 배달 입금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측 상단의 아이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OCB 적립은 OK 캐시백 적립, OK 캐시백 사후 적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전 거래에 대해서 OCB 적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후 OK 캐시백 적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간 입출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중간에 얼마를 돈통에 입금했는지, 얼마를 출금했는지 시제 내역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원 교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판매원 정산 화면이 노출되면서 마감 입금 시제 내역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제 내역을 입금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판매원의 거래 정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외상 입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외상 고객에 대해서 외상한 금액만큼 얼마의 미수금이 남아있고 어떤 입금 수단을 통해서 외상 결제 거래에 외상 입금 처리를 지불했는지 이력을 남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역시도 동일하게 반품 버튼을 눌러주시면 외상 입금이 취소되게 됩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ERP의 관리자들에게 포스에서 메시지 전송이 왔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요청 메시지와 코드는 ERP에서 각기 다르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주문이 왔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음과 동시에 해당 앱 주문 현황 아이콘에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앱에서 주문 들어온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측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 정보를, 우측에서는 실제 매장에서 출고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품이라든지 주문을 했지만 막상 살펴봤을 때 배달을 나가서는 안 되는 상품의 신선도를 고려하거나 여러가지 변경에 대한 조정을 해당 화면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칸타타 라떼가 손님이 2개를 주문했지만 실제 살펴보니 수량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수량을 1로 만들고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씨 없는 포도송이를 손님이 주문했지만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배달이 나가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눌러주시면 취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주문 금액과 출고 확정 금액이 변경되게 되며 이 차액에 대한 금액은 자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환불되게 됩니다. 이때 고객들이 앱에서 주문할 때 결품 처리 방법에 대해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결품 처리 방법은 품절 상품을 제외하고 배송해 주세요, 결품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해주세요 라는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품이 났을 때는 손님이 요청한 방식에 맞춰 결품 처리를 진행하고 출고 확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판매 화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